나가요! 냄새나고 지저분한데. 서울 종로구의 어느 순대국밥집. 늦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무료급식소 못 갔어. 거짓 차림의 노인이 중얼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더러운 옷, 구부정한 허리, 쾌쾌한 냄새. 손님들이 코를 막았어요. 테이블을 정리하던 정은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인이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식당한 한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 내보내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나가요. 냄새나고 지저분한데. 저런 사람 받아주면 손님 다 떨어져요.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은수가 박철수 앞으로 갔어요. 이분도 손님이에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대국밥 하나. 은수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9,000원입니다. 노인이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어요. 밥값이 무지하게 올랐구만.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동전들을 꺼냈습니다.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이 와르르르. 테이블 위로, 바닥으로 동전들이 굴러갔어요. 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요. 제가 뭘 했어요? 은수는 무릎을 꿇고 동전을 주었어요. 하나하나 세며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3,500원이네요. 괜찮아요. 나머지는 다음에 주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잠깐 은수의 손을 훑었습니다. 시험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수는 주방으로 갔어요. 특별히 고기를 더 넣어 국밥을 끓였습니다. 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는 왜 거지가 되어 나타났을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태준 회장 70세의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비서실장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갈색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장 회장이 봉투를 뜯었어요.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허름한 순대국밥집 앞에서 웃고 있는 여자. 정은수, 32세, 순대국밥집 운영. 장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국밥집?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 우진이 4년째 비밀 연애 중인 여자. 그녀가 국밥집 사장이라니. 통장 잔고 340만 원. 월세 3개월 연체. 부모 10년 전 사고 사망. 보고서를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었어요. 대한민국 10대 재벌 대성그룹. 자산 10조 원의 회장이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대성그룹 며느리? 절대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당장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시간 후, 우진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장 회장이 서류를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은수의 조사 자료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4년이나 숨겼구나. 장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국밥집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절대 안 돼. 당장 헤어져.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수는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장 회장이 비웃었어요. 통장에 340만 원밖에 없는 여자가, 월세도 못 내는 여자가 돈 노리고 접근한 거야. 우진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은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 회장은 단호했어요. 일주일 준다. 정리 안 하면 내가 직접 나서서 파혼시키겠다.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서며 주먹을 쥐었어요. 그날 밤 장 회장은 잠들지 못했어요. 아들이 호텔로 가버렸습니다. 정은수,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 돈을 노리는 여자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직접 확인하자.
거지로 변장해서 국밥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본색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어요. 돈을 요구하면 즉시 파혼. 하지만 진짜 선한 사람이라면,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거지 옷 준비해라. 네, 회장님이요? 조용히 해. 장 회장은 진지했어요.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경호팀은 멀리서 대기시켜 손님인 척 지켜보게. 안전장치는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회장은 은수의 가게에서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10분 후, 은수가 국밥을 가져왔어요. 고기가 평소보다 2배 더 들어 있었습니다. 순대도 더 많이 넣었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장 회장은 국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국밥이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폐지를 줍는 김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은수야, 오늘도 왔다. 은수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은수가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제가 드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우리 은수야. 장 회장은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월세도 못 내는 형편에 무료로 국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추석 연휴, 국밥집이 조용했어요. 모든 손님이 고향에 갔습니다. 은수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국밥 한 그릇, 김치, 물. 부모님 사진을 앞에 놓았어요. 엄마, 아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국밥을 떠서 입에 넣으려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숟가락에서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보고 싶어요. 10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명절마다 이렇게 혼자 밥을 먹었어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영자 할머니였습니다. 은수야, 혼자 있을 줄 알았어. 할머니가 은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가 가족이지. 은수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주 어느 날, 문이 벌컥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어요. 건물주 한석봉이었습니다. 정 사장, 큰 소리로 불렀어요. 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월세 3개월째야.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나가. 석봉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퇴거 통보서였어요. 3일 후면 강제 퇴거야. 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꼭 드릴게요. 석봉이 코웃음을 쳤어요. 돈도 없으면서 공짜로 퍼주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건물주 석봉이 나가자 영자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은수야, 내가 돈 좀 모은 거 있는데 줄까? 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일요일 새벽. 은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은 무료 나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무거웠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어요. 월세 걱정에 잠도 못 잤죠.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휘청거렸습니다. 쿵! 은수가 주방 바닥에 쓰러졌어요. 냄비에서 국물이 넘쳤습니다. 한참 후 영자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었어요. 은수야, 왜 문이 안 열려?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급히 119에 전화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은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 의사가 말했어요. 며칠만 늦었으면 위험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날 오후 장 회장은 일요일 무료 나눔을 보러 갔어요. 하지만 국밥집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쓰러지셨대요. 옆 가게 주인이 말했어요. 장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너무 무리했나 봐요. 장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곧바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은수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수액을 맞고 있었죠. 영자 할머니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까지. 할머니가 울먹였어요. 장 회장은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가 들렸어요. 저 환자 돈도 없다던데요. 입원비는 어떡하죠? 장 회장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340만 원. 그것도 다 써버렸구나. 남을 도우느라. 병원 앞. 장 회장이 나오는데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30명이 넘었습니다. 은수가 어디 갔지? 오늘 일요일인데. 모두 국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이 다가갔어요. 여기 사장님 쓰러져 입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충격받았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천사야. 일요일마다 이렇게 무료로 줘. 벌써 5년째래. 5년째? 장 회장은 충격받았어요. 다른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애가 자기도 힘든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 챙기느라 모두가 은수를 걱정했어요. 장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정은수는 돈을 노리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전부를 나누는 사람이었죠. 일주일 후, 장 회장은 우진과 함께 은수를 찾아갔어요. 국밥집에서였습니다. 은수는 퇴원 후 다시 가게를 열었어요. 장 회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르신? 국밥집에 오던 그 거지 할아버지. 그가 우진의 아버지? 장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년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당신을 시험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이해가 더 컸어요. 아버님도 우진 씨 걱정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은수가 장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괜찮아요. 장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만난 건 축복입니다. 1년 후, 은수와 우진은 결혼했어요. 그리고 국밥집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고, 일요일 무료 나눔도 있었습니다. 장 회장도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나눴어요. 어서 오세요. 70세 재벌 회장이 국밥을 서빙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노숙자가 들어왔어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와르르. 테이블 위로 동전이 굴러갔어요. 장 회장이 재빨리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하나 주우며 세었어요. 2,000원이네요. 괜찮아요. 오늘은 무료 급식이니 이 돈은 다음에 오시면 주문해 주세요. 노숙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수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진도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 장 회장이 주문하던 그때가 떠올랐거든요. 대성그룹은 사회공헌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첫 사업은 무료 급식 지원. 은수같이 무료 나눔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장 회장은 국밥집에 왔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나눔이었습니다. 장 회장이 지은 이름이에요. 나눔이도 일요일이면 국밥집에서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국밥 나르고 엄마가 국밥 끓이고 아빠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며 컸어요. 어느 날 나눔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리는 국밥집에서 일해요?
장 회장이 대답했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는 게 사랑이란다. 나눔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밥집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은수는 모두에게 뜨거운 국밥을 주었어요. 그리고 박철수, 1년 전 은수를 멸시했던 그 남자. 그는 국밥집 단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미안했어요. 1년 전에 너무 심했죠. 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단골이잖아요. 박철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것을, 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해가 저물었어요. 국밥집에 따뜻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